네, 신입 개발자분들이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뭐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뭔가 좀 쓸데없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21개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뭔가 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그 당장 뭔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언 위주로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딱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미리 결론이랑 그런 거 요약을 다 보여드리면 좀 재미없으니까 일단은 스포일러 방지 차원에서 목차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 개발자분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좀 멘토링 같은 걸 해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역시나 좀 기술과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뭘 공부하면은 전망이 있을지, 아니면은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공부해야 될지, 어떤 책을 사면 좋을지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분들이 좀 빨리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패시브로 좀 깔려있기 마련이고, 성장기인 개발자들, 그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욕구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뭔가 기회만 되면 좀 물어보고 싶으신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엔지니어니까 이런 질문에 좀 대답을 드리려면 뭔가 몇 가지 조언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 시점 기준에서는 뭐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오늘 뭔가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조언을 드리려는 거 아니고, 그게 왜냐면은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제가 2016년에 대학생 대상 멘토링 했을 때 한번 썼던 그림인데, 그 5년이 지났는데 물론 여기 있는 기술들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중요한 기술들이긴 한데, 약간 우선순위 같은 게 좀 바뀐 게 있어요. 트렌드가 살짝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뭔가 기술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그런 걸 물어본다면 아마 이 장표를 그대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2026년쯤에 뭔가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은 아마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기술들을 똑같이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 트렌드가 5년 사이에 또 안 바뀔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뭔가 기술적인 조언을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드리면은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조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신입 개발자분들한테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좀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부서에 배치되는 시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각자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은 제법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일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대치가 진짜 높으신 분들은 뭐 대학교에서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내가 여기서는 에이스 프로그래머로 막 활약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탄탄대로로 성장해가지고 무난하게 잘 성장해서 그 팀에 뭔가를 기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뭔가 만나게 되는 상황이나 이슈들이 생각보다 거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각오는 하고 있으셨겠지만 좀 모르는 게 더 많아서 약간 더 고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입 시절에는 선배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좀 빨리빨리 물어보고 많이 배우고 해가지고 성장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보통 그러는 게 좋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물론 좋은데, 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뭔가 이게 내가 물어봐도 되는 건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되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기초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물어봐도 될 만한 질문인지, 뭐 아니면은 그 뭔가 되게 사소한 질문인지 거대한 질문인지, 뭐 선배들이 바빠서 지금 방해하는 게 아닐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너무 안 써가지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기준 같은 게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뭔가 모르는 걸 물어본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마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여러분들의 회사 생활을 많이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그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나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이 좀 페이스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목표로 하는 모습, 목표로가 되고 싶은 개발자의 모습이 있다면은 그걸 이루기 위한 그것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이 모티베이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오랫동안
이게 짧아도 막 10년, 20년 아니면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 긴 시간 동안 모티베이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 뭔가 힘이 되는 것들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성취감이나 뭐 만족감, 뭐 주위의 동료들의 인정이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좋은 경험이나 좋은 기억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를 좀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훨씬 더 장기적인 인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제 회사 생활을 막 시작한 거고 앞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일할 시간이 은퇴하기까지 좀 더 긴 시간을 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마 그 과정에서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뭐 항상 나쁜 일만 있으리란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어느 정도 그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굴곡을 극복하면서도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을 좀 지치게 만드는 굴곡이라는 게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거라는 말인데, 그런 나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좀 지쳐가지고 뭔가 좀 성장을 멈추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좋은 개발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좋은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이 뭔가 후배들한테서 저 사람처럼 되기는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개발자가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어떤 미래에서도 어떤 굴곡을 겪더라도 결과적으로 어쨌든 좋은 개발자로 은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그 지치지 않고 좀 모티베이션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뭔가 앞으로 남은 수십 년 동안 좋은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모티베이션의 플러스가 되는 그런 뭐 성취감이나 보람이나 뭐 좋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우울함이라든지 번아웃이라든지 뭔가 체력이나 멘탈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모티베이션에 계속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꾸준히 하지 못하게 만들고 좀 마음이나 또 동기, 의지를 좀 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에 중점을 두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각형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이 쓰여지면은 이 남은 사각형들에도 뭔가 숫자가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가 나오면은 이제 뭔가 살짝 알 것 같긴 한데 확신 같은 건 없을 수 있죠. 여기에 이제 4가 더해지면은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름의 이해가 생길 거고 이제 누를 아실 거예요 아마. 이 다음에 무슨 숫자가 올 것 같냐? 8이겠죠. 그럼 마지막 숫자는 이제 뭐 안 봐도 뻔하겠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이 처음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뭔가 하루하루에 느끼는 경험들, 새로운 것들, 받아들여야 될 것들,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벅차가지고 뭔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운 상태일 수 있거든요. 근데 금방 그 회사 생활에 적응이 되면은 뭔가 자신은 없더라도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좀만 더 지나면은 이제 뭔가 살짝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는 몰라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시점에는 그 이제 뭔가 다 알겠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보다 함께 빨리 올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그 여러분들의 이해한 거,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를 뒷받침해주는 뭔가 근거가 되는 경험들이 나올 때마다 그 여러분들의 확신이 좀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들, 예측한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마치고 두 번째나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아니면 뭔가 부서가 바뀐다든지 업무가 살짝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거랑 정반대의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위험한 시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 느끼게 되는 것들, 경험하게 되는 것들에서 그 나름의 규칙을 찾거나 스스로의 룰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기존에 경험한 거나 어떤 이해한 거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때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고 막 전체를 금방 예단하고 예상한 것들과 뭔가 다른 걸 봤을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시면은 안 돼요. 예. 그 여러분들 아마도 대부분이 좀 회사 생활 자체가 뭔가 이렇게 팀으로 개발하고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경험 자체가 처음이라서 그 초반에 받아들이는 것들이 뭔가 이 바닥의 전부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프로젝트 한두 번 하면은 뭔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분명히 그것들이 소중한 건 맞는데 그게 전체적인 뭔가 그 이 IT나 개발에 있어 가지고는 일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내 시스템 같은 거 쓰는 것도 나름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 게 뭔가 학교에서는 학사 시스템 같은 거 많이 써보셨겠지만 그 기업에서 쓰는 사내 시스템은 아마도 대부분 신입사원들은 처음 뭔가 써보게 될 텐데 근데 딱 하나의 사내 시스템만 써보고 나서 아 B2B 개발, 뭐 엔터프라이즈 개발은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너무 쉽게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는 법인카드를 쓰면은 그 시스템에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내가 쓴 내용들이 찾아서 뜨고 거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바로 결제가 올라가고 그 결제가 이루어지면은 내 통장에 입금이 자동으로 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뭐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내가 카드 쓴 거 영수증을 풀칠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법인카드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보통 하나만 일단 경험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빨리 뭔가 일반화를 하고 또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버리시면은 그 다른 환경에 갔을 때 프로젝트를 새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뭔가 좀 다른 환경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을 때 여러분이 너무 빨리 세워버린 기준이 실제로 요구되는 것보다 너무 높거나 낮아가지고 좀 뭔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고 보통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기준을 너무 빨리 세워버려가지고 그 기준과 맞지 않으면은 그게 더 높든 더 낮든 내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이 내 기준보다 높든 낮든 어쨌든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딱 하나만 경험하시더라도 그걸로 뭔가 이해를 하시고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뭔가 세상의 전체가 아닌 항상 일부임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일부라는 거를 꼭 명심하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사실 실수하는 게 좀 더 눈에 잘 띌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걱정을 하고 계시고 뭔가 좀 부담감이 있더라도 사실 보통 신입 개발자분들은 맡은 일을 기대한 만큼 혹은 기대 이상으로 꽤 잘하세요. 그 사실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입사를 하셨다면은. 근데 뭔가 이 업계 자체가 일이 엄청 많다 보니까 이 맡은 일을 잘한다는 거, 그러니까 잘 해내는 게 보통인데 그 잘하는 게 너무 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그냥 잘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보통은 잘하니까 실수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가끔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99번을 잘해도 딱 한 번 실수하면은 그 실수가 나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경험으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실수의 경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잘한 기억들은 그냥 되게 평범해가지고 그냥 쉽게 놓치게 되는데 잘 못한 것들, 내 단점들 이런 것들은 뭔가 중금속 쌓이듯이 몸속에 계속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혐오감이나 실망감 같은 걸로 이게 남아가지고 내가 뭔가 잘하고자 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좋은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뭐 실수도 이제 그 매일매일 해가지고 실수가 일상이 되면은 좀 익숙해져가지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여러분의 속한 조직이나 또 여러분들의 선배들 뭐 시스템과 프로세스 같은 게 여러분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되게 열심히 잡아줄 거거든요. 사실 실수가 일상이 되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기 혐오를 방지하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 일단 그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몇 명만 보고 뭔가 본인의 실력, 뭐 이건 내 장점이고 이건 내 단점이야, 이건 나는 이런 걸 못해라고 재단하는 것도 좀 약간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좀 다른 사람이나 다른 회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맡은 일을 실제로 잘하고 있다, 아니면은 뭔가 내 실수가 되게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주로 이제 컨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거, 미더비라든지 이런 거에 좀 참여를 많이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그 알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건데, 뭔가 별다른 이슈가 없이 평범한 하루가 지나갔다면은 그 사실은 그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되게 잘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쉽지 않을 건데, 사실 우리가 만든 IT 시스템이라는 게 생각보다 뭔가 터질 수 있는, 실수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되게 위험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뭔가를 기여를 하고 있고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별다른 이슈가 없이 지나갔다면은 그게 딱히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이슈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잘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쉽지 않은 일을 한, 그 시스템을 별 이슈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실수 없이 했다는 그런 쉽지 않은 성취가 몇 달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평범한 일이 되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성취가 아닌 게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나랑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다들 별 실수 없이 일한다고 해서 내가 실수 없이 일하는 게 잘한 일이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만나는 선배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컨퍼런스 같은 데서 보는 발표자라든지 뭐 유튜브에서 영상 찍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고 좀 완벽해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반대로 좀 상대적으로 내 단점이나 이런 게 좀 잘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은 그 좋아 보이는 면들만 뽑아가지고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뭔가 그 사람들의 단점은 잘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되게 고수 같아 보이고 이 사람은 뭐라도 다 아는 것 같고 뭐 완벽하게 다 잘 아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남들은 다 완벽한데 나는 단점 투성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들도 단점들은 다 있고 뭔가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사실 뭔가를 평범하게 잘 이루는 것보다 실수나 실패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아요. 뭔가 사실 단 한 번도 장애를 겪어보지 않은 개발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도 개발 경험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먼저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리니어하게 굴곡 없이 성장하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업앤다운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이제 그 저질렀던 실수, 실패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경험이 그 다운에서 업으로 다시 반등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나한테 마이너스 요소가 되지 않고 좀 더 나를 성장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뭐 이미 실수를 했는데 이걸 뭐 내가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 그러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실수를 저지르고 그냥 뭔가 방치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 어쨌든 이미 뭔가 내가 실수한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 내가 고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실수를 저지르고 뭔가 단점 같은 게 너무 눈에 띄고 잘 못한 게 보이고 막 그런 상황에서 좀 뭔가 후회라든지 뭐 우울해져 가지고 막 자책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그 뭔가 여러분의 단점을 커버할 수도 없고 실수를 복구할 수도 없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좀 다운 그때 있는 여러분들을 좀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주변의 도움으로 뭔가를 극복하는 것도 물론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내가 저지른 실수는 좀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잘 복구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고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렇게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뭔가 문제를 일으킨 게 여러분이라면은 그 문제의 전문가는 여러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게 여러분이 뭔가 앞으로 다른 이슈를 만나도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약간 그런 경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가 일으킨 문제냐 아니면 아니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냐,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결국의 미래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일으킨 문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든 어쨌든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근데 뭐 어쩌라고, 약간 그 실수가 내가 했냐 내가 하지 않았냐가 뭐가 중요해, 약간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게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일이 할 만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시점이 물론 좋은 거긴 한데 약간 경계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간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뭔가 대표적으로는 새로 배우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새로운 걸 이제 더 이상 안 배워도 지금까지 뭔가 회사 생활하면서 경험한 거, 그 다음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지식, 그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한 10년, 20년 더 일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회사 생활도 익숙해져가지고 부담감도 사라지고, 뭔가 아무 회의에 그냥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들어가도 대충 몇 마디는 하고 나올 수 있고, 회사 생활에서 얻는 재미가 거의 사라져가지고 뭔가 좀 회사 밖에서 재미를 찾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쉬워지는 순간 없이 은퇴할 때까지 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어떻게 살겠다 하는 목표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뭔가 아주 편한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다면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을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뭔가 편하게 살겠다, 편하게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거랑 관계없이 일이 편해지는 순간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지 생각을 좀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성장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일을 똑바로 하는 방법이란 게 엄청 자주 바뀌어요. 앞에서 제가 기술 트렌드도 되게 자주 바뀌어가지고 지금 뭔가 특정 기술 이런 거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전 그때 5년 주기로 이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기술 트렌드는 되게 자주 바뀔 거거든요. 한 번 바뀌지 않고 되게 엄청난 굴곡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웹 개발 같은 걸 하다가 갑자기 딥러닝 같은 게 유행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의 개발 인생에 뭔가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등장할 그런 일도 있겠죠, 분명히. 그래서 지금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답이 되는 순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새로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무척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편하게 살지 않기로 되게 챌린지를 거듭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편하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하고 싸워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뭔가 보람이 있는 싸움이 되기보다는 뭔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좀 일이 편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적당히 남은 일만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게 뭔가 100% 정답을 찾는 그런 고생스러운 과정은 아니더라도 적당히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좀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고,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고, 적당히 일하는 게 뭔가 나쁜 태도라고 할 수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게 훨씬 합리적인 결정일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게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편한 인생을 살기로 했는데 주변 환경이 편하지 않은 환경으로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편하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주위 환경이 뭔가 적당히만 하라고 강요를 하거나 하면은 여러분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우울감이 좀 지속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결심했던 게 좀 흐려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서 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미리 결심을 하신다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업무를 바꾸거나 뭐 부서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옮기거나 할 때 되게 어려운 결정인데, 그런 결정을 할 때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대략적인 결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치관이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 가치관에 근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리면은 그게 맞는 결정이든 틀린 결정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나중에 후회가 좀 적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몇 번은 오게 될 거거든요. 좀 미리 좀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뭔가 나중에 이제 일이 익숙해져서 편해지는 순간에
그 여러분들이 뭔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마 주변에 뛰어난 선배들과 같이 일하시게 될 텐데 그게 오히려 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요새 개발자 수요가 되게 늘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신입 개발자 수요가 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약간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 인구 구조나 이런 거 좀 봐도 그 여러분들은 그 아마도 꽤 오랫동안 많은 선배들하고 같이 일해야 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잘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근데 사실 그 IT 업계의 근무 환경이라는 게 뭐 지금 수준의 근무 환경이 되기 이전에는 사실 지금도 꽤 많은 현장에서는 되게 지옥 같은 근무 환경을 강요하던 시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난 선배들은 의외로 좀 그런 경험이 꽤 많아가지고 그 경험치를 두 배로 쌓으면서 성장한 선배들도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는 게 당연시 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히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물론 그게 잘못된 일이지만 그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되게 많이 쌓여버린 선배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여러분들의 재능이나 지식은 이미 선배들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그 선배들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좀 뛰어넘는다는 게 물리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고정이 돼 있고 프로젝트를 그렇게 그 시간을 엄청나게 써가면서 개발을 하는 환경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오히려 경험을 뛰어넘기가 어려워가지고 뭔가 격차 같은 게 계속 생긴다? 이게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기분을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러한 사실들이 여러분을 무조건 뒤처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좀 명심하셨으면 하는 사실이 일단 개발이라는 게 경쟁이 되지는 않아요. 예.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떠한 팀의 일원으로 개발을 하게 되실 텐데 거기에는 사실은 협력이 중요하지 뭔가 경쟁 요소라는 게 끼어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기술로 경쟁하는 거에 좀 익숙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는 좀 그런 뭔가 줄 세우기가 사실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런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단 말이죠. 그런 거를 줄을 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뒤처진다. 나는 좀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팀의 내부에서 개발팀의 내부에서 좀 어떤 경쟁적인 요소를 좀 염두에 둔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대부분의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여러분이 팀의 일원으로서 좀 어떤 방식으로든 그 팀의 목표에 기여를 하는 거를 기대해주지 여러분이 사실 뭐 누구보다 잘하거나 누구보다 못하는 그런 거에는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애초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개발팀에 있어가지고는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하고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아예 안 하고 뭐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 여러분은 뭔가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고유한 능력으로 그 팀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모든 측면에서 상용한 사람은 사실 세상에 존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처음에는 뭔가 내가 시야가 좀 좁아가지고 와 세상에 나보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추상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만 경험이 쌓이시면은 나도 뭔가 제일 잘하는 게 한두 가지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고 좀 더 성장하시면은 이제 경험이 쌓이시면은 내가 잘하는 게 생각보다 많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애초에 뭔가 그 각자 잘하는 분야랑 능력이 다르고 그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을 그 1차원적으로 그러니까 딱 점수를 딱 뭔가 하나로 일원화시켜가지고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약간 그 투수의 방어율이랑 그 타자의 타율이랑 비교하는 약간 그런 느낌? 비교가 안 되는 거를 비교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자기의 단점과 실수들은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경험들이 워낙 그 내 나쁜 것들이 워낙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스스로를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그 자기 단점은 과대평가를 하고 나머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과소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뭔가 팀이나 조직, 회사에 기여하고 있는 것들에 비해 가지고 그 스스로의 기여도를 본인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길 때 낮게 매기는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실제로는
그 평범하게 잘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기여도가 낮고 좀 뒤처지는 것 같다? 그 뭔가 남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근거 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 하시면서 뭔가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딱 무시해버리세요. 이게 개발자를 뭔가 객관적인 능력치로 딱 줄세우게 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란 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히 의미 있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뭐 사실 개발 그 팀으로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뭐 알고리즘 문제풀이 능력 이런 걸로만 딱 분야를 한정한다면은 어떻게든 그 점수를 매기고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개발이라는 분야 자체가 그 알고리즘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엄청나게 포지션이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좀 뭔가 다른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보통 그 비교를 하려는 사람이 식견이 부족해가지고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약간 귀여운 지지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 생각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그래도 그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들을 다 이기고 명실상부한 누가 봐도 최고의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사실 그거는 내가 뭔가 기술적으로 더 잘하는 것보다는 정치질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매장시키는 게 더 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목표가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 끝내주는 개발 실력을 가지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면은 사실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봐야 될 게 만약에 여러분이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치원생들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매번 1등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육상 선수들하고 같이 100m 달리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은 계속 꼴찌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100번 뛰면 100번 다 꼴찌를 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배감에 휩싸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때 더 잘 늘어날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100번 꼴찌했을 때 그 엄청나게 빠른 사람들하고 같이 뛰었을 때 여러분들 실력은 훨씬 더 늘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그 여러분이 전공자이건 비전공자이건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막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론, 자료 구조, 알고리즘, 컴파일러, 소프트웨어 공학 이런 거 사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지금 시점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뭔가 개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개발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운영체제나 자료 구조 같은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개발자한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좀 그런 강조가 비전공 출신으로 개발을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초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분들은 학교에서 안 배웠던 것들이니까. 사실 제 생각에 개발의 진짜 기본기는 그런 과목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그냥 개발이라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느냐? 사실 그게 사실은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개발자로 성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1등을 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내가 설령 뭐 알고리즘 문제 풀이는 능력이 진짜 천재적이라서 그 회사의 알고리즘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1등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즉시 내가 성공한 개발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이 뭔가 원하는 개발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마치고 결과물을 내놨을 때 뭐 약간의 후회랑 좀 많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뭐 한 10년 뒤에고 20년 뒤에고 이러지 않을 수도 당장 몇 개월 뒤에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게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이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주변의 동료들하고 경쟁하실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여러분들이 그 성공할 수 있게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게 개발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NPC 같은 존재들이지 여러분들의 어떤 적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이 만약에 굳이 경쟁을 하셔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잔잔하고 평범한 서비스로 경쟁하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이 진짜 자랑할 만한 좋은 뭔가 쩌는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평가를 받고 시장에서 다른 서비스들하고 경쟁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그냥 평범한 수준으로 적당히 만들어서 시장에 나오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냥 진짜 개발을 좋아하시면은 뭔가 나름 되게 괜찮은 그런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으시고 그걸로 평가를 받고 그런 걸 반복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좋은 개발자라고 인정받는 순간이 오게 될 거기 때문에 뭔가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내가 뒤처졌다? 아니면 뒤처지지 않았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사실 되게 사소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시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뭔가를 달성하는 그 경험 자체를 좀 즐기셨으면 하는 여러분들의 개발자 생활 되게 앞으로 되게 길게 이어질 개발자 생활의 시작이니까 그냥 잘 받아들이시고 그냥 평범하게 즐기셨으면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 못한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 쓰거나 우울해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개발자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편하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은 좀 더 도전하면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미리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절대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느냐 그런 거니까 뭔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되게 일이 많은 업종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업종을 선택하시고 이 직업을 선택하신 이상 할 일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 일을 하면서 막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모티베이션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좋은 개발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